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여일 만에 2,000명 미만으로 떨어진 가운데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를 연장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올해 백신 생산량을 50% 이상 늘리기로 한 화이자는 유럽연합에 7,500만 회분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일본의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2일 만에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까지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1,790여 명이 나와서 누적 확진자가 39만 2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의 하루 확진자가 2,000명 미만인 것은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래 오는 7일로 긴급 사태를 종료할 계획이었는데요. 한 달간 연장하는 결정을 오늘 내릴 것이라고 도쿄도 통신이 전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감소세지만 전반적인 감염 확산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보고 이 같은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긴급 사태가 발효 중인 전국 11개 자치단체 가운데 도치기현만 제외하고 도쿄 등 10개 지역에 대해 긴급 사태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의 상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이후에 당초의 계획보다 더 많은 백신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엔테크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는 15일부터 백신 공급을 늘려 1분기 약속한 물량을 맞추고 2분기에 최대 7,500만 회분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요 급증에 따라 올해 백신 생산량을 13억 회분에서 20억 회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유럽연합이 쓰게 될 화이자 백신은 모두 6억 회분이 됐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백신 확보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1분기 이후에 900만 회분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화이자 백신도 대폭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EU 각국은 이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접종자가 200만 명 정도인 독일은 9월 말까지 전체 국민을 모두 접종한다는 계획이고요. 또 백신 부족으로 이번 달에 접종 인원을 절반으로 줄인 스위스는 이제 곧 도착할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정부도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93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지금 이제 50만 명입니다. 영국은 오는 15일까지 요양시설 거주자와 7, 80대 고령층을 위주로 1,500만 명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NHS는 잉글랜드 지역 양로원 만여 곳에서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위험한 수준으로 높다고 말했습니다. 밤사이 발표된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18,600여 명이었는데요. 지난달 초부터 시행된 봉쇄 조치로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누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숫자로 보면 높고 또 최근에는 남아공 변이 확산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맷 행콕 보건장관은 남아공 변이 지역 감염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잉글랜드 8개 지역에서 가정 방문 검사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ve now identified 105 cases of this variant here. 11 of those cases don't appear to have any links to international travel. There's currently no evidence to suggest this variant is any more severe, but we need to come down on it hard, and we will.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의 이 재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19에 한 번 걸렸던 사람이 남아공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사례가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해당 환자는 57살 남성입니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했는데요. 터키를 방문하고 지난달 16일 귀국한 뒤 콧물이 흐르는 등 이상 증세를 느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남아공 변이 감염 판정을 받은 겁니다. 첫 감염 당시에는 코로나19 환자들이 주로 겪는 증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괜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의료진은 이 남성의 첫 번째 감염 때 생긴 항체가 두 번째 감염에서 병세 악화를 막았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체가 변이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질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 번 병을 앓았던 사람이 모든 이 변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성급하다며 다른 유사 사례
사례들을 앞으로 좀 많이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 네. 세계보건기구 WHO 전문가팀이 기원 조사를 벌이고 있잖아요. 네. 뭐 조사 현황이라든가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밤사이 좀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예. 어제 WHO 전문가팀 13명이 승합차를 타고 우한에 있는 중국 이제 지금 코로나19가 발병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죠. 예. 우한에 있는 후베이성 질병통제예방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면담을 가졌는데요. 조사단의 일환인 미국 동물학자 피터 다작은 방문을 마치고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면담이 매우 좋았고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단은 그러나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예. 후베이성 당국은 지난해 1월 코로나 발생 초기에 사람 간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거짓 발표를 해서 비판을 받아온 만큼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방역 책임자가 다음 달 2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코로나19 세미나를 통해 첫 교류를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과 중난상 공정원 원사가 영국 에든버러 대학 주최 세미나에서 개막 연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양국 정부의 과학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교류가 다른 정책 결정자들이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중 방역 사령관이 코로나19 팬데믹 문제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